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최근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관세 합의가 진행이 되었었지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약세를 띄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마시다시피 성공적이다라는 말들은 많지만 사실 빅딜이 된 것이 아니고요. 확전을 자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휴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언제든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라는 게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몰라도 이미 주말 동안 안에 어떤 이슈가 불었었죠? 이 베센트가 미중 합의가 잘 될 것이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퍼지게 되면서 또 주말 동안에 또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기대감이란 것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었지만 결국 이런 무역 합의 자체가 원활하게 합의가 아니라 휴전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실망감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패닉셀과 동시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약세를 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와중에도 이더리움의 고래 매수세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CBD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고래들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흐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 보고서 결국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봐야 되냐면 고래의 흐름에 대한 패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조정이 보이는 과정 안에서 보통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고래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 자체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닥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현 위치가 바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만 그러면 몰라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솔라나예요. 그러니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고래들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바닥을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기사까지 나오게 되냐면 비트코인 진짜 약세장인가? 고래들은 매수 중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시게 되시면 자, 현재 구간은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의 중간 조정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정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약세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왜 약세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냐면 간단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의 포지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이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약세장이 있었던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까지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고래들의 매수세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죠. 정말 거의 안전이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이 고래들조차도 이 시장을 외면했던 시장이라는 게 바로 약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떤가요? 매수세, 이 빨간색을 보시면 어때요? 매수세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에 대한 패턴들로 봤을 때는 과거 2024년도 초부터 말까지의 흐름을 좀 더 현재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고래들은요. 우리가 이런 고래들을 볼 때는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상승을 할 때, 자 개인들은 올라갈 때 따라붙죠. 자 고래들은요. 이런 최악의 조정장, 이런 공포 시기를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공포 시기 때 많은 매수를 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시기들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물량을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 시기 동안 3월 달부터 무려 언제까지? 11월까지 대략 7, 8개월 동안의 이런 횡보 장세,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입을 해 나가죠. 반대로 급등을 할 때는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조정과 상승과 반대되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들로 보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자, 이게 2024년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런 물량 규모로 봤을 때 비슷한 물량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자 어쨌든 역사적으로 봐도 결국에는 이런 시장 자체만 봤을 때는 위기라고 느낄 때 기회라는 순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많이 힘드시고 걱정되시고 답답한 시기일지라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바로 기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봅니다. 무튼 현재는 또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세장의 중간 조정 단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크게 떨어졌었고, 관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확실성이었었는데 일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은 지지부진하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 부족. 이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가려면 당연히 비중 조절 이런 걸 떠나서 트레이딩 매매에 대한 관점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는 이더리움을 71개 정도 들고 가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다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우리가 잘 견뎌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잘해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도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올려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 위주로 분석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들이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만 봤을 때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분들은 매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만 봤을 때 유동성 부족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언제쯤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까지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들은 시장 안에 있는 돈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런 좀 내용들을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해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알 필요가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자금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동성 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안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테더라는 것들, 그리고 서클이라는 게 이거 뭐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을 봤을 때 어떤가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달러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달러와 패깅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 안으로 유동성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여기는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길래 제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바로 지금 보시면, 자, 최근 일주일간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섹터별 변화입니다. 이걸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디파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디파이 쪽으로 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고요. 보니까 마지막에 CEX라고 되어 있죠. 가장 많은 유출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CEX입니다. 여러분들 CEX가 뭘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더라고요. 자, 바로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흔히 쓰는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유동성 자금이 CEX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유동성 자금이 이탈한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이 되어야 이게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장 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매수 대기 자금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CEX로 들어오는 자금들만 우리가 매수 대기 자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CEX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이탈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현금화하고 있다는 의미와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아까 지금 보셨을 때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디파이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알트코인 지금 단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도 이 내용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야 우리가 코인을 투자를 할 때 코인을 회사라고 보아야 된다고 했나요? 코인은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인은요 암호화폐예요. 돈이에요. 제가 항상 예시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은 돈으로 쓸 데가 없으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되냐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든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그래서 디파이로 돈이 쏠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당장의 이슈가 없죠. 오늘 당장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봐도 이슈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율이 8.83%래요. 이율이 3.74%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돈을 매수하기만 해도 알트코인을 매수만 하기만 해도 떨어질 확률이 큰 시장이라면 스테이킹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수, 매도,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차라리 이자를 해서 손실을 안 보는 게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법이니까 예치를 시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테이킹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 말고도 대출 프로토콜을 통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통합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디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화폐를 써야지만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달러가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예전에는, 지금부터는 모르겠어요. 기축통화에 대한 약세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어느 정도 해당되긴 할 겁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달러 국채에 대한 수요들,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달러 가격이라는 게 상승하겠죠. 똑같아요. 수요가 늘어나야 상승을 하는 거예요. 돈의 화폐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돼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파이 안에서도 제가 아까 스테이킹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아까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스테이킹 말고도 대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기사로 봤을 때 대출 프로토콜 스파크, 이건 뭐예요? 베이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베이스 생태계에 있는 대출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같은 개념을 보는 게 바로 모포예요.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보셨을 때 3분기 뒤에 회복세, 그리고 성장세 10% 이상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모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순 예치금이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대요.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TVL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순 예치금, 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모포라는 곳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 다 P2P로 이루어지거든요. P2P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주려는 사람도 필요하게 되고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모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알트코인들 있죠. 그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코인에 대한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구독자방에 무조건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호포라는 대출 프로토콜을 이용하려면 뭘 줘야 돼요? 자, 여기서 대출을 해주려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바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L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포라는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득이 있어야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을 많이 주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대출 프로토콜 1등이 에이브예요. 에이브에서 예를 들어서 야, 너네 LP 유동성 공급자 활동을 하면 내가 100만 원씩 줄게 월. 근데 모포에서 갑자기 200만 원씩 준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200만 원씩 준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 모포로 해서 많이 쏠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율을 낮춰준대요. A부보다 이율이 낮대요. 그럼 이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수요는 수요대로, 공급되는 공급대로 원활하게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 수수료라는 것을 내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수수료 내는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수수료를 뭘로 내야 돼요? 모포를 통해서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 대출 이율 자체를 낮춰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포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뭘 내야 돼요? 모포로 내야 돼요. 그럼 모포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포를 사야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수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급은 어디서 일어나요? LP 유동성 공급자한테 모포를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되게 되면 그제서야 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예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러티브한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유용성에 대한 이슈, 유용성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코인은 어떤가요? 그죠?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분석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것만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희 구독자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드릴 건데 자세히 보시면 베이스 2달 만에 2배의 확장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발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슈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이게 이슈가 어떤 이슈예요? 자, 내러티브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유용성에 대한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코인들은 그에 따르는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타로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뭐 단타도 많이 드리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예 현금을 100% 들고 계신 분이시라면 단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존에 들고 계시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상담들을 지금 조종장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자로 링크만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문자로 링크만 발송 받으실 연락처만 좀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 문자 보고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였냐면 뭐 알트코인 뭐 선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까지 왜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지 시장 안으로 돈은 흘러 들어오는데 그 돈들이 결국 이런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기보다는 결국 디파이로 들어오는 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쯤 이제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이런 시장의 돈들이 CEX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가 바닥이 형성되고 이렇게 상승의 징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 수 있는 사이트도 같이 고정 댓글에다가 같이 남겨둘 테니까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